회사와 관련해서 회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부터 알아보게 될 텐데요. 저희 이제 수석 지부장님 이력부터 잠시 간단하게 듣고 이제 질문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소비자원 수석 부지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된 전우성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고요. 첫 발령은 분쟁조정 사무국의 발령을 받아서 2년 동안 민원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CM팀, 그 당시 기업협력팀으로 발령을 받아서 CCM 인증제도 운영 업무를 하고, 좀 회사 경영 살림살이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그 당시 경영지원실 운영안전팀에 지원을 해서 운영안전팀을 거쳐서 안전관리팀, 그리고 이듬해는 작년에는 사업예산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원이 얼마나 가난한가요? 가난한 거 맞죠?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매년 나오는 얘기가, 직원들 사이에서나 회사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가난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원의 운영비에 대한 운영비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내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이제 운영비에 지출되는 실소요액들이 대부분 사실 다 경직성 경비들이에요. 뭐 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뭐 세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 내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조금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게요. 그 경직성 경비라는 단어들도 많이 어렵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총 받는 금액이 얼마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얼만큼 차지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직성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실제 우리가 조금 우리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사업비라든지 기타 운영비에 대한 비율이 나와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원 23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원 예산 지출 가능한 총액이 한 540억이 조금 넘을 텐데, 그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366억 정도 되고요. 네. 사업비가 115억 정도 되고, 네. 이제 우리 원 시설 운영이나 뭐 직원 복지나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가 47억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운영비 안에서 경직성 경비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 그걸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다만, 지금 제 손에 지금 예산서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산출하기는, 정확한 금액을 좀 산출드리긴 어렵지만, 사업비라든지 경직성 경비를 빼고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도대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전체로 보면 그게 작은 편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금액만 놓고 보면은 사실 뭐 수십억이니까. 네, 작지는 않다.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이지만 이제 저희 아내의 말에 따르면 우리 원의 복지가 제일 나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지비도 지난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노조원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은 급여를 제외하고 나면 급여에 상당하는 노동 감금은 변론으로 하고 급여 이외에 내가 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복지일 텐데,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생활하는 것도 덥고 춥고 녹록지 않고, 그 다음에 그마저 있는 복지비도 지금 이제 줄어진 상황인데, 계속 가난하다, 돈이 없다, 힘들다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복지비로 쓸 수 있는 건 50만 원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자기계발비, 자기계발비. 네. 그게 이제 운영비 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재작년이죠. 이제 2022년도 말에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도입이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기관의 운영비를 그러니까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퍼센트로 해서 삭감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수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데가 아마 자기계발비 그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줄이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먼저 건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늘려주세요. 라고 이제 기획재정부에 심의를 맡기는데 그때 사실 기획재정부가 뭐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다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2022년도에만 잠깐 늘려줬던 것들은 2023년도에 잠깐 늘려줬던 것들은 2024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다시 삭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기획재정부 구미가 당기는 얘네 이거 정말 필요하겠다 라는 것들을 열심히 작성을 해주셔서 사업예산팀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을 하고 제출했던 것들 중에서 그래도 반영됐던 것들이 있어서 운영비를 최대한 많이 보전을 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더 늘리지는 못했지만 많이 깎이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총액 자체는 뭐 이렇게 큰 변동이 있지 않고 저희 또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사실 2024년에도 냉난방이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제가 이제 운영안전팀에 있을 때 가서 처음 했던 업무가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가서 우리원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을 지출 결의를 하는데 뭐 가정집에서 가스요금을 내는 것만 생각을 하다가 명세서를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전기요금이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을 우리 회사에서 지출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우리 운영비가 맨날 부족하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힘들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었죠. 한 달에 몇 천만 원이요? 1억은 안 되네, 그래도. 가스비랑 전기요금 합치면 1억 가까이 되고 그 당시에 1억 가까이 됐었으니까 지금 물가 올랐으니까 더 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예산과 관련 지금 이제 예산 이제 저희 세부 사업 계획 짜고 뭐 하고 다 하는 거니까 이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뭐 인원을 증원을 하거나 예산을 따왔다고 막 얘기는 하는데 뭔가 기조실을 통하면 없어져요. 분명히 사람을 따왔는데 우리 부서에는 사람이 한 명밖에 안 온다든지 분명히 예산을 뭐 몇 천만 원, 뭐 수억 원을 따왔다고 하는데 우리 사업에 필요한 금액만큼은 배정이 잘 안 된다. 이거 첫 번째 왜 그런가? 왜 기조실만 들어갔다 나오면 없어지는가? 이거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실국별 또는 팀별로 예산을 이제 보통 하반기 되면 계획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은 그걸 토대로 이제 세부 사업 계획서 잡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작부터 아껴라 라고 하다가 또 이제 연 중반에 넘어가게 되면 여기선 돈이 남네 마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좀 절실하게 초반에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야 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배신감 느끼거든요. 그럴 거면 주지. 이거는 어떻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문제하고 좀 고쳐질 수 있으면 어디부터 뭔가 절차적으로 고쳐야 될까. 이게 전혀 예산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업만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정확하게 드리기는 쉽지 않을 텐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는 제가 노동조합을 하면서 이제 더 자세히 알아가야지만 저도 이제 머릿속에
정답이 그려질 것 같은데 뭐 지금 들었던 생각은 인력이나 예산이나 아마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을 어떤 명목으로 따왔는데 지금 당장 어느 팀 부서에 퇴사자가 발생을 갑자기 했다거나 휴직자가 발생을 했다거나 해서 긴급하게 소요가 되는 팀이 있다면은 거기에 일단 우선 충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채용이 되면은 또 원래 가려고 했던 부서에 배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고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달라졌던 게 그것도 아마 그거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비의 총액은 정해져 있고 정말 그 사업마다 예산 규모, 필요 규모가 또 긴급하게 소요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넣어주고 다른 데서 빼고 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계속 틈나는 대로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원도 뭐 정말 직원들이 나가서 풀빵이라도 팔면 안 돼요?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수입에서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한 12억, 13억 정도가 못 벌어서 결손이 났기 때문에 그만큼은 저희가 더 수익 사업을 하면 지출 총액이 이제 늘어납니다. 지출 상한선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계속 늘어나고 다만 이제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참 서럽고 서글픈 게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예비비 이렇게 크게 4가지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 각각의 지출 상한선도 기획재정부에서 다 정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더 번다고 해도 우리가 운영비가 47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넘어서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 사업을 하면은 지출 총액은 늘어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한 뭐 냉난방 이런 데 더 투입될 수 있는 여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 냉난방을 우리가 틀려면 운영비를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주무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 예산팀하고 같이 머리를 되게 많이 맞대주셔야 돼요. 기획재정부의 구매를 당길 수 있는 정말 필요로 해 보이는 그런 것들 아이템들을 발굴을 해서 제출을 해서 운영비 증액이 되어야지만 그러면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차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시험 사업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전기와 가스비가 많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언뜻 보면 전기와 가스료는 그냥 일반 관리비 항목에 들어가지만 이거는 이 사업을 위해서 직접 소요되는 전기와 가스니까 사업비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항목을 좀 바꾸거나 또는 그렇게 항목을 바꿀 수 없으면 그 운영비의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운영비가 드는 거니까 합리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소비자원은 운영비 좀 더 써. 허락을 어떻게든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항목에 맞춰서 증액을 하든 아니면은 상한선을 그 항목대로 쓰고자 한다면은 그 상한선을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선이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보통 다른 기관들도 있을 테니까 다 아는 소리 할 테니까 안 해줄 거고 안 되겠네요. 열심히 노력해봐야죠. 서로가 머리를 맞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항목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잘 쓰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그럼 뭐 재원 확대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럼 관리 방안은 좀 더 효과적인 관리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직원분들이 편해지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원의 어떤 예산 편성과 어떤 집행과 또 사후 관리까지 생각해 볼 때 좀 어떤 게 좀 더 고쳐지면 도움이 될까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그 이제 지부장님께서 그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 중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연초에는 아껴라 하다가 연말에 더 갖다 써라, 이런 괴리가 왜 발생을 하냐면, 개인적으로는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서 뭐 조금 미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제 내년도에 대한 예산을 미리 짜놓는 거다 보니까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런 변수에서 뭐 예산이 절감이 돼가지고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계획을 조금 더 면밀하게 수립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내년도 사실 되게 경무에 치이시다 보니까 전년도에 편성해놨던 예산안을 바탕으로 조금씩 수정하는 게 소중해서 업데이트를 많이 하시곤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이제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에 대해서 견적서 같은 거를 미리 좀 많이 받아보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맞춰놓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제 효율적으로 또 사용하면 좋은데 부서마다 통상 들어가는 딱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필요한데 해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면 돈이 나와. 마음 상하고 막.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맛배기로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이 막 시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예산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정말 간단한 질문으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맛배기로 만들어 봤는데, 이제 시리즈로 계속 회사를 알아가는 그런 영상들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 지부장님 감사합니다.